프리랜서는 괴롭힘 당해도 보호를 못 받는다. 아시다시피 오요안나법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이기도 하죠. 안타까운 사태, 그러니까 굳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또 큰 인기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오요안나 씨가 이번 사태를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버렸다라는 표현 좋지 않네요. 이런 사태까지 내몰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심각한 상황을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알 수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당원에서 이 요한나 씨를 위해 특별 감독을 검토하겠다. MBC를 특별 감독하겠다. 오요안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이요. 이게 뭐 확실히 나중에 통과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법이 됩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명 고 오요안나법 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특별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단 한 번만으로도 처벌받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한 조사에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MBC의 자체 조사가 시작된 만큼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MBC 입장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죠.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이번 요한나 씨에 대한 사태를 검증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오한나 씨 고인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유가족들 입장에선 좀 제발 사과 좀 해라. 김가영, 너는 직접 가해자가 아니잖아. 진심 어린 사과와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4명 중에서 김가영 씨가 가장 수면 위로 좀 올라와 있죠. 집중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좀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요. 자, 요한나 씨의 유족 측이 사실 기상캐스터 김가영에 대해 현재까지 직접 가해자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 동료가 용서를 구한다면 유족도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변호사 입장에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족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단 한 명, 우리가 알고 있는 A씨로 알려져 있죠. 그 주동자, 그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곤 당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이 2명으로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 직접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실을 함께 밝혀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가영 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직접 가해자가 아니다.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동자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인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달라. 유족은 고인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프레임이 씌워지길 원치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가영 씨가 사과를 하고 맞아요, 제가 보고 들었던 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밝혀준다면 유족 측에서도 용서를 하고 하늘에 있을 고인도 용서를 하고 나아가서 주동자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가영 씨가 좀 묘연해요. 사실 행방 자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능 방송은 나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성규 씨에 대한 행보까지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고백을 전달한 장성규, 뭐 일름보다 고자질쟁이다, 이간질쟁이다, 막 이런 비판을 받았죠. 이번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을 했고 환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에 대한 비난은 참아달라라면서 호소문과 사과문을 작성했었죠. 그 글이 올라온 지 불과 며칠 만에 한 하루 됐나요? 하루 이틀 사이에 공식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 인터넷 상에서는 장성규 씨에 대한 비판을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요한나가 마음을 터놓고 함께 방송하던 본인 선배에게 고충을 토론했는데 이걸 그대로 쪼르르 가서 이야기한 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결국 요한나 씨가 이 사태가 올 때까지 선배로서 어떤 도움을 줬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날씨를 설명하면서 눈길을 당부하는, 자, 일명 MBC 기상캐스터 4인방이죠.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김가영. 자, 김가영 씨도 최근에 방송을 했고,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자, 이들의 행보는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료를 이런 선택까지 몰고 간 기상캐스터가 MBC의 얼굴인 거냐? MBC의 기상캐스터는 이 4명밖에 없는 거냐? 가해 지목자들, 오늘도 날씨 방송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촉발되고 난 이후에 이 4명은 단 한 차례도 쉬지 않은 채 끊임없이 일기예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MBC 입장에서 이번 의혹에 별다른 입장, 정확한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도 보고하지 않은 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 문제가 크다. 사람이 저런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대처가 너무 심각하다. 왜 하차를 시키지 않냐? 이들이 MBC의 간판 얼굴이라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증거를 통해서 특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최아리, 김가영, 그리고 박하명, 이현승, 특히 이 중에서도 박하명, 이현승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이 정말 큽니다. 방관자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전화통화를 직접 받았던 이현승, 그리고 주동자라고 주목받고 있는 박하명. 이 두 사람이 떳떳하고 여기에 대한 거짓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정정 내용이 필요하다면 전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와 아무런 행동도 없는 채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라는 건 이것을 지켜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이 크죠. 급기야 단톡방 멤버 최아리 여전히 7일 날에도 날씨 방송 이상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등장하여 일기예보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기예보의 특성상 웃을 수밖에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해자들 중에 한 명인 일명 카톡방이죠. 카톡방 멤버 4명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웃으며 방송을 하고 앞에 있었던 4명들도 다 환하게 웃으며 날씨 기상캐스터 역할을 해나간다라는 건 글쎄요. 고인의 가족들이 이것을 볼 때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특히 김가영 씨는요. 골대녀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분량이 없을 뿐 자진하차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예능방송은 등장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워낙 출연료가 적지만 예능방송 같은 경우 차후에 기상캐스터에서 만약에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인지도를 통해 예능방송에 출연하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유족들이 얘기했잖아요. 김가영 씨 본인은 가해자도 아닌데 사과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사실을 밝혀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김가영 씨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기상캐스터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 유족에서 바로 요한나 씨의 사고 당일날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근데 이 진짜 악마로 지목됐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현승 씨 아닙니까? 물론 뭐든 100%는 없기 때문에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 이현승 씨 방송은 아무렇지 않게 등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박하명 씨와 더불어서 이렇게 지목을 받았는데 왜 아무런 대처가 없는 거냐라는 겁니다.
정말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입장문이라도 밝혀줘야 하는데 이현승 씨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까지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에 카톡이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4차 카톡 공개가 된 겁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바로 A씨. A씨가 누군지 느낌이 오시죠?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안나야 너무 예쁘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요한나 씨가 선배님 오늘 아침도 방송 너무 멋지셨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까 메리 추석이다 안나야. 시골 못 가시죠 선배? 이랬더니 나는 원래 시골 안 가. 언제 본가 다녀왔어. 용인이야.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어찌 이 사람 3년 전에 나눴었던 카톡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괴롭힘의 주동범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나 씨가 뉴스투데이 자리를 맡게 됐고 유퀴즈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타니 여기에 뭔가 안 좋은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과 해석들이 쏟아졌었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두 사람은 머리 숙여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결국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는 건 용서받기가 너무나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 여전히 등장하여 환하게 웃으며 방송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요안나 씨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기상캐스터 박하명 씨가 시청자들의 항의가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빗발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많은 분들이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방송을 강행하고 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보일까요? 정말 혹자들 말처럼 대타를 세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기상캐스터를 대체할 수 없고 또 기상캐스터가 하는 이런 기상센터 소식을 전달하려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목소리만으로라도 더빙 형태로 했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김가영 기상캐스터만 독박을 썼다. 오요한나에 대한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다 조용히 본업에 열중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MBC에서는 뭐 자체적인 조사, 진상조사를 열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발표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사실 김가영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는 파주 홍보대사도 해촉이 됐고 또 많은 방송 라디오에서도 해고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예능 방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등장을 할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기상캐스터로서 방송에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박하명 기상캐스터만이 아니라 최아리, 이현승 두 사람 역시 5일, 6일 MBC 일기예보에 방송 하차 없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8일날 김가영 기상캐스터만 일기예보를 하게 될지가 미지수이지만 나오게 된다면 네 사람 모두 다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정말 많은 상태입니다. 김가영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예능방송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통편집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냥 출연하지 않는 회차였다. 녹화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하차 여부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이 강행되니까 시청자들은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디스패치에서 공개했었던 요 녹취 영상 기억나십니까? 요한나 씨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었던 이 내용. 자, 여기에서 빨대를 쪽쪽 빨아 마시면서 이 태도가 이게 말이 되냐? 누구냐? 찾아내라.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졌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녹취록의 당사자가 알고 보니 이현승 기상캐스터였다. 지금 이런 비판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 보니까 가세연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현승 기상캐스터와의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통화한 태도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현승 기상캐스터였다란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MBC는 거짓 입장을 냈다. 이현승은 진짜 악마다. 막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MBC 보도국장에게 요한나의 이번 사태를 꼭 알리겠다라고 이현승 씨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족은 MBC가 거짓 입장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세연의 인터뷰에서 유족 A씨는요, 이현승은 진짜 악마다. 박하명이 요한나를 집중적으로 괴롭혀왔다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현승은 우리 유족에게 요한나의 사태를 꼭 보도국장에게 전달할 것이고 본인도 장례식장에 오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 이현승, 김가영 다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고인이 되고 나서 그 직후인 9월 15일 날 이현승 기상캐스터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오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나 씨의 어머님이 안나가 A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해가지고 말했더니 A씨가 누구냐? 그리고 요한나 씨와 통화했던 B씨는 누구냐?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떡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들어가시면은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셔서 꼭 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B 처리 없이 이름이 풀네임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명이가 우리 안나 힘들게 했던 거. 이현승 기상캐스터가 맞는 걸로 보여지는 이 증거 녹취록이 여기에 버젓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통화하면서 어떻게만 95번을 얘기했던 이현승 기상캐스터는 이 유족의 사태를 보도국장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MBC에서 우리는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한 측은 명백한 거짓말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어떤 통화 내용을 말했나라고 봤더니 부장님에게 요한나의 사태를 꼭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자 모친은 괜찮다. 오셔도 된다. 하지만 가지 않았죠. 이현승 씨는요. 제가 일단 국장님이랑 통화하고 애들에게도 좀 알려야 될 것 같다. 알리고 나서 찾아뵙겠다. 모친은 이현승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한나가 하명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나 우울하다라고 할 때가 많았고 내가 박하명을 새벽마다 꼭 기도하면서 하명아 제발 좋은 데 시집가서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해라. 우리 요한나 힘들지 말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하명이가 우리 안나 얼마나 힘들게 했던 거 알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승 씨는 어머니 안나가 혹시 다른 뭐 힘든 일이 있었나요? 라면서 이 화제를 살짝 돌립니다. 그러자 모친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우울증 치료도 받았다. 이현승 씨는 그게 심했냐? 최근에 굉장히 활달하게 연락을 했었다. 모친은 저만 알고 있었다.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세연 측은 안영준 MBC 사장 비서실장과 정책협력국장이 찾아왔다. 이들은 우리에게 요한나 사건은 기상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 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MBC는 유가족이 부고를 원하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현승 씨에게 장례식장에 오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현승 씨는 요한나가 오열하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기상팀 외에 다른 일로 힘든 건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며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받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죠? 결국 박하명은요, 동료들 김가영, 최아리, 이현승 3명과 함께 요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요한나 씨가 생전 모친에게 박하명으로부터 너무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자 모친은 오히려 그 당사자인 박하명을 위해 기도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너무나 말이 안 된다 라는 말과 유족 A씨는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이다.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4명 중에 누가 더 심했고 덜 심했고 라고 판단하기가 혼란스럽다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분들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와중에 요한나 씨는요, 마지막 신호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요한나 씨가 생전 정말 증거를 잘 모아놔서 이 유족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안심을 했다고 하죠. 그 증거들을 토대로 가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증거가 포착이 됐다고 해요. 왼쪽 손목에 밴드를 포착했는데 보이시죠? 손목에 밴드를 붙인 상태. 그러니까 요한나 씨가 세상을 뜨기 15일 전 손목 상태였다라며 이 커뮤니티에 막 올라온 겁니다. 이 왼쪽 손목에 테이핑을 하고 있고 일기예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조적으로 환하게 웃으며 방송하고 있는 요한나의 모습이 안쓰럽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테이핑을 했을까요? 결국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그 내용에는 상세하게 4명의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모든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 도대체 손목에 테이핑은 왜 했을까? 이거 뭐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눈치 빠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아마 좋지 않은 선택을 하려던 징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은요, 아무렇지 않게 방송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승 씨는 그 직후의 상황에 가장 먼저 통화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사실이 사실 정말 많은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분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동범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박하명 씨. 방송을 통해서만 입을 열고 있을 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박하명 씨에 대해 유족들이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박하명 씨의 이 반박 고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사태가 MBC에서 진상조사위를 열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발표가 왜 없는지도 좀 의문이고, 이번 사태가 한 명이 아닙니다. 이 4명에 대한 책임이 정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통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분들의 의견이 왜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함께 통화했던 다른 기상캐스터 B씨는 어떻게만 95번이나 통화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반복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디스패치에 올라온 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새벽 기도들을 하면서 제발 좋은 데 시집 가라, 힘들지 않게 해라. 하지만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44일이 지났고 이 모친이 할 수 있는 건 지난 방송 다시 보기 또는 디스패치에 이렇게 과거 방송을 보며 견디고 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 딸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오요안나 씨의 어린 시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운 딸인데 초등학생일 때 이혼한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웠다고 합니다. 특히 요한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해요. 빚까지 지면서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 사이였다라고도 해요. 딸과 엄마였지만 못할 이야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직장, 친구, 남자친구 문제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매일 통화하던 오요한나 씨에게 이상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상캐스터 A씨죠. 3년 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러면서 이 안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나 씨가 함께 어머니와 그 사람의 뒷담화도 하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고 결국 우울증 증세까지 겹치고 말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2022년 3월 달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피는 것 같아도 벚꽃은 아플 거다. 오늘도 찢어진 마음을 꽃들이 기워주고 붙여준다. 이렇게 힘들어했다라는 SNS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씨와의 악연의 시작을 살펴보면 오요안나의 외삼촌도 함께 만났는데 현직 경찰분이라고 해요. 안나가 4개월 만에 그 A씨 대신 뉴스투데이를 맡았고 그게 발단이 됐다고 하죠. 2021년 9월달 이 주범이라고 하는 A씨는요. 뉴스투데이 새벽 6시 평일 파트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번이나 방송을 펑크냈고 당시 과학기상팀 팀장은 A씨를 빼고 오요한나 씨를 투입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박힌 돌을 빼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3월달 오요한나를 발탁한 기상팀 팀장이 하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고 해요. 안나가 전화가 왔는데 숨이 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A씨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정신과를 찾아다녔던 모습을 보면 회사에서 느끼는 위축감, 억울함, 힘든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상사가 말하면 가볍게 힘든 상황이 개선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 집중도 안 된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던 회사 생활이다. 상대방의 화가 풀릴 때까지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정신과를 찾아다녔는데 2021년도 5월 달에 입사한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정신과를 찾았고 이것도 어머니의 권유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겠다라고 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했던 겁니다. 상담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 결국에는 수면제도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자, 뉴스투데이는 아침 6시 방송인데 새벽에 출근해야 했던 오요한나 씨가 워낙 잠을 못 자다 보니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마셨다고 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게 8월 20일 알람을 듣지 못했고 결국 새벽 방송을 펑크냈고 이현승 아나운서가 대신 자리를 메웠다고 합니다. 10월 18일, 28일에도 지각을 했다고 해요. 결국 뉴스투데이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오요한나 씨의 지인은요, 직장에서의 문제가 없었고 이게 우울증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결국 잠이 안 오니까 술도 마시고 지각을 하고 펑크를 내고 또 다시 혼이 나고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요한나 씨가 5차례 이상 지각과 결근을 했다고 해요.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원인이었다 라면서 오요한나 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요한나 씨는요, 알고 보니 쓰리잡까지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치는 가슴을 내리쳤어요. 술을 막 같이 먹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겠냐. 상암동 헬스클럽에서 운동 코치도 병행을 했다고 해요. 방송이 줄어서 글쓰기 알바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자 엄마 바쁘게 움직이면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어. 나 방송 잘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외까지 받았다. 오요한나 씨가 떠난 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B씨에게 우리 딸은 1분 1초까지 열심히 살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2023년도 발성 레슨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 학원을 찾아가 1대1로 교육을 받았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러닝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바로 선배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오유한나 씨를 괴롭힌 선배들은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자리였었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엄마가 생각하는 딸의 이번 현실은요, 사실 살고 싶었던 것 같다.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A가 발음을 지적하니까 없는 돈에 과외까지 받았고 투잡으로 번 돈을 자기 발전을 위해 쓴 거다. 수천 번을 물어보고 생각해 본 뒤에 그만두라고 했다. 끝까지 하겠다고 하더라.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안나는 이번 선택으로 인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 너네들한테 나 진짜 힘들다고 했잖아. 내 말 안 들려? 내가 사라지면 내 말 들어줄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MBC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최초의 발언은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없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유한나 씨를 프리랜서로, 계약직으로, 그러니 감사팀에 고충을 토로할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재계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MBC에게 이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달라고 MBC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상캐스터들의 고충을 디스패치에서 알아보니 정말 심각했다고 해요. 하루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8시간 하다가 들어왔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MBC를 간 게 아닌데, 우리 모두 MBC를 좋아해서 지원한 건데 기상캐스터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 한들 자신의 딸이 돌아오냐라며 오열하는 어머니의 참 무너지는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주범 A씨, 기상캐스터 김가영 씨를 도마 위로 던지고 숨었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A씨에게 정말 정확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번 사태가 기상캐스터들, 괴롭힘을 주동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별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지목받는 박하명 기상캐스터, 시청자가 만만하냐. 이번 사태에서도 MBC 날씨 예보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 비판 세례가 쏟아진 겁니다. 여전히 방송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이번 2월 5일, 6일 각각 MBC 일기예보를 정상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방송을 진행한 금채림을 제외하곤 모두 다 오유한나 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김가영 씨 또한 지난 1일까지 일기예보를 진행했습니다. 버젓이 이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정말 개탄스럽다. 대타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인물들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주목하는 이런 상황에서 박하명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웃으며 밝게 방송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건 2차 가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정상 방송을 이들이 다 해나가고 있는 사태였다라는 거죠.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아까 주동자로 언급됐던 A씨 있잖아요. 충격적인 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족들 사과 없었다. 무슨 말일까요? A씨는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정리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유한나의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으니 잘못을 인정하길 바랬지만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동자 A씨는요, 오유한나 씨 유서에 언급되고 있는 한 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괴롭힘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A씨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A씨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자, 지목받고 있는 4명이죠.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 그리고 박하명. 자, 이 4명밖에 지금 지목을 안 받았는데 유서에 나와 있는 4명 중에 1명이 A씨랍니다. 이 A씨가 주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현명하신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 4명 중에서도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A씨,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김가영,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주동자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나머지 3명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피해자라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회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오요한나 씨에 대한 의혹에 입장을 전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설 연휴 기간에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랬다. 공영방송사인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오요한나 씨의 가족분들은요, 서울중앙지법원에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 사태가 거대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문을 냈고 MBC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겠다 라는 얘기를 몇 날 며칠째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질 못해요.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5년 동안 10건이 접수됐다라는 겁니다. 대구, 대전, 제주, 강원도, MBC 6군데 지사에서 이렇게 접수가 된 건데 5년간 10건이면 수면 위로 완벽하게 드러난 건수만 1년에 2건씩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국민의힘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MBC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0건이라고 합니다. 오요한나 씨 사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접수됐다. 나머지 3건은 신고 의사 없다, 위반 없다, 법 적용 제외 등으로 행정 종결이 됐고 오요한나 씨 사건만이 현재 뒤늦게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MBC 신고 의사 없음으로 종결, 대전 MBC 위반 없음으로 종결, 제주 MBC 3건 위반 없음으로 종결, 강원 MBC 신고 의사 없음으로 종결. 그러니까 대부분 법에 위반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굳이 뭐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이 사태가 종결이 됐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달라요. 오요한나 씨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김가영 씨의 MBC 입사 동기인 정혜수 씨가 적었던 과거 글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가영, 박하명, 최아리의 기상캐스터 입사 동기였던 정혜수 씨의 과거 글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육기간 4주차에 MBC에서 정혜수 씨에게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마라 라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 교육기간 중 생리통이 너무 심하여 출근 전 잠시 당직실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팀장님과 선배에게 혼이 났고 이후 겉돌게 되었다. 팀장님이 동기들에게 논문을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바쁜 동기들을 대신하여 내가 논문을 정리하여 전달했다. 그러자 한 동기가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팀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고 나는 정리한 논문을 다음날 팀장님 자리 위에 올려두었다. 자, 이 글에 따르면 팀장은 그 논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기에게 이거 뭐 어쩌라고? 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동기는 제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어제 정혜수가 늦게까지 한 것으로 안다. 그러자 팀장은 나는 다른 동기에게 시켰는데 왜 네가 하냐? 라고 질책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예뻐할 줄 알았냐? 억울했지만 변명한다고 할까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고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별의별 말을 다 들었대요. 넌 이 직군이 안 맞아. 멀리 보면 관두는 게 나을 거야. 라고도 말을 했다고 해요. 교육기간 동안 피드백이 있었지만 피드백 내용이 2분도 되지 않았고 없었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와 자신은 팀장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었고 퇴근하는 걸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라고 거절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고 해요.